예, 저는 인텔과 ARM의 아키텍처를 비교해 보면서 두 아키텍처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게 내용은 엄청 방대한데 깊게 들어가려면 양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RM입니다. ARM을 보면 ARM1부터 시작했습니다. ARM1부터 시작해서 지금 옛날에 ARM11까지 나온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보자면 ARM2 때 곱하는 명령어가 나왔고요. ARM3 때 캐시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ARM7 때 5스테이지, 5스테이지 파이프라인 나왔고 이렇게 쭉쭉 나가서 ARM11이 보통 ARM의 역사를 보면 ARM11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는데 ARM11부터 이제 신드가 지원되기 시작했고 암바 중에 악시가 지원되기 시작했고 썸2 명령어가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점점 버전이 올라갈수록 캐시 용량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쪽 보시면 성능도 옛날에는 8MHz에 4밉스밖에 못 됐는데 한 암9 정도 보시면 180MHz에 200밉스 정도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밉스는 1초에 명령어가 100만 개 실행된다면 1밉스라고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ARM11에서 보시면 성능이 1.25 dmips라고 나와 있는데 이 dmips는 밉스와 비슷한 개념인데 그 측정할 때 속도를 측정할 때 일정한 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명칭을 앞에 d를 붙여서 dmips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 용량은 이렇게 가변적으로 제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드 명령은 나중에 보고 악시도 암바 버스 중에 최신 기술에 나온 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11 전에는 악시 대신에 APB, HB 그런 버스를 썼습니다. 지금 이제 암11까지가 이전 버전이라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코어텍스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먼저 코어텍스는 세 가지 시리즈로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M 시리즈부터 보겠습니다. M 시리즈는 밑에 보시다시피 마이크로 컨트롤러용으로 그 앞에 첫 글자인 M을 따서 코어텍스 M 시리즈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코어텍스 M7을 보겠습니다. 보면 아키텍처는 ARM v7e-M 아키텍처를 쓰고 있고요. 캐시는 0에서 64KB까지 캐시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는 데이터 캐시와 인스트럭션 캐시를 따로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보자면 앞에 ARM11이 1.25 dmips였다면 코어텍스 때부터는 성능이 많이 올라와서 2점대의 dmips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명령어는 sum1과 sum2를 둘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보자면 이제 안에 많은 부가적인 유닛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FPU 보시면 플로팅 포인트 유닛이라고 소수점 계산해주는 그런 거고 그리고 타이틀리 커플드 메모리라고도 등장했는데 이것도 거의 캐시랑 비슷한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 이거는 MMU랑 비슷한 개념이고요. MMU에서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이 MPU라고 하는데 MMU랑 차이를 보자면 MPU에서 그 가상 메모리를 관리하는 서비스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MMU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mbedded Trace Microcel은 말 그대로 디버깅 툴인데요. 보통 고속과 엄청 고속이고 그리고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디버깅 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CC, 에러 코렉션 코드 말 그대로 에러를 디텍트하는 그런 유닛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코텍스 M7의 간략한 도면입니다. 다음 보자면 M 시리즈 보통 M과 R과 A 시리즈가 있는데 성능은 일단 M 시리즈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R 시리즈입니다. R 시리즈는 말 그대로 다시 리얼타임 용이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코어가 멀티코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코어텍스 R7은 듀얼 코어로 동작하고 있고 아키텍처는 ARM v7-R 아키텍처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캐시는 0에서 64KB로 가변적인 캐시를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캐시도 명령어 캐시와 데이터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는 2.5 dmips로 똑같이 sum1과 sum2 명령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자면 또 부가적인 유닛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엑셀러레이트 코헤런시 포트 보시면 이거는 악시의 악시 그 암바 버스 중에 악시의 좀 부가적인 슬레이브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CPU 안에서 DMA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런 로우 레이턴시 유닛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부터 코어가 두 개로 증가되기 때문에 코어가 두 개인데 이 코어는 각자의 L1 캐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캐시 코헤런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스눕 컨트롤 유닛이라고 SCU를 이용해서 이런 L1 캐시의 코헤런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코어텍스 A 시리즈를 보겠습니다. A 시리즈 중에 저희는 코어텍스 A53을 볼 건데요. 보시면 똑같이 A는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희가 64비트 명령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아키텍처는 ARM v8-A 아키텍처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서는 쿼드코어가 사용됩니다. 쿼드코어가 사용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4비트 명령어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캐시도 8에서 64KB 캐시를 L1 캐시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때부터 L2 캐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암코어에도. 그리고 밑에 성능도 보시면 2.3 디미스를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네온 엔진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온이란 심드 명령어를 지원하는 건데 일단 심드가 싱글 인스트럭션 멀티플 데이터의 약자로서 한 번에 하나의 명령어에 여러 개 데이터를 실어서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역시 멀티코어가 쓰이기 때문에 SCU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ARM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인텔을 보자면 인텔도 지금 7세대까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자면 인텔 코어가 세대별로 이렇게 이름이 다 매겨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i5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캐시도 점점 세대가 지나갈수록 캐시 용량도 늘어나는 걸 볼 수 있고요. 근데 퍼포먼스, 클럭 스피드는 일단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징에 공정이 나와 있는데요. 45나노부터 최근에는 14나노까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어도 듀얼에서 현재는 거의 보편적으로 쿼드 코어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별로 차이는 CPU적 성능 차이보다는 그래픽적인 성능 차이나 아니면 공정 차이로서 이렇게 세대를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 차이는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엔드 CPU를 보시면 i7 6950X를 보시면 L3 캐시가 25MB, 코어는 10개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아까 본 하이엔드 CPU 잠시 특징을 보자면 이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황색 박스 쳐진 부분이 다 신드 명령어 집합입니다. 인텔은 그 시스크적인 구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복잡하고 강력한 명령어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이퍼 스레딩도 지원하고 있고 여러가지 기능이 지원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했던 강력한 명령어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그 명령어들은 여기 인텔 매뉴얼에 정리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거의 명령어가 수천 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천 개 명령어 중에 원래는 명령어를 여러 개 써야 되는 것을 단일 명령어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많은데요. 이런 명령어들의 묶음을 보시면 밑에 mmx, sse, as 이런 식으로 이름이 명령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어들의 예시를 잠시 보자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명령어는 배열을 덧셈하는 건데 이런 명령어도 원래 덧셈을 4번 이상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의 명령어로 한 번에 할 수 있고요. 밑에서도 곱하고
더하고 그리고 대입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어는 64비트 데이터를 곱하고 더하는 것을 한 방에 할 수 있는 이런 명령어도 있고요. 그리고 fsign 보시면 sign 함수 계산을 명령어 한 개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루트 계산을 명령어 한 개로 바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위에 것처럼 배열로 묶여진 패키지된 데이터들을 Shift, Left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 스트링도 로드하려면 엄청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스트링도 로드하는데 하나의 명령으로 한 방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